안녕하세요, 승부 선생님. 네. 예. 중년 남편의 외도상배가 첫사랑, 혹시, 그 첫 애인일 경우에 그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그 중년인 남편이 네네네. 그 첫사랑이거나 아니면 첫 애인과 그 외도를 한다면 네. 사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아, 그 뭐 원인하고 해법은 지금부터 찾아보죠. 뭐 어우, 없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네. 그 한국의 남성이거나 어떤 세계 어떤 남성이라도 음, 그 첫사랑은 다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있다고 봐야 돼요. 대부분 있다고 보는데 음, 그 사람들한테 그 남성은 네. 상당히 어떤 그 별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음, 첫사랑이나 첫 애인은. 그렇죠. 항상 예. 처음이라는 건 설렘도 있고, 네. 설렘도 미숙함도 있고 있고, 미숙함도 풋풋함도 있고 있고. 또 첫사랑과 첫 애인은 항상 헤어지게 돼 음. 있고 그 유난히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예, 그 기억, 갈망, 그 안타까움이 이루지 있죠. 못한 사람에 대한 기억, 음, 갈망 그런 음. 것들도 있고 한데 그래서 상당히 애틋하죠. 그렇죠. 그런 말도 있어요. 음, 그 어머니하고 음, 첫사랑은 음. 남자들이 가슴에 묻는다고. 네. 예, 가슴에 품는다 그런 말도 음, 있는데 음. 어쨌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예.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네. 그 좀 저는 이 분리불안이라는 것 음, 이거하고 그 위디푸스 컴플렉스의 음. 그 거세불안이라는 걸 중심으로 얘기를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되게 흥미진진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음, 이 분리불안이라는 건 뭐냐면 네. 그 아이가 음, 1살 내지 2살 때는 어떤 자기가 대상으로서의 외부 세계를 인식을 못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도 음, 전체적으로 인식을 못해요. 음,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어머니랑 같이 그 일체화돼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엄마의 일부분이었고, 그렇기 예. 때문에, 엄마가 나고, 내가 엄마고. 엄마고 또 예. 엄마가 세상이고 내가 그쵸. 세상이고 구분하지 않는. 구분하지 네, 않은 엄마와 나는 일체화되어 있는. 구분하지 예, 예, 않는. 예. 그게 이제 1살에서 2살 정도인데 음, 그게 지나고 나면 3살에서 5살 사이에 네. 그 대상을 구분하고 음, 자기도 대상을 구분하기 때문에 자기도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자기를 그쵸. 인식하게 된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서 이제 문제들이 오는 거죠. 그쵸. 이때 처음으로 이제, 엄마하고 나는 다른 사람이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동일시를 계속 하다가, 하다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자아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나와 엄마는 다른 사람이구나. 타인이구나. 음, 그러니까 사실은 어머니가 그 당시의 연령에서는 네. 아이의 생명줄인데 음. 어머니가 나하고 분리될 수도 있겠구나. 그쵸.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엄마가 날 밥 주고 이렇게 돌봐주는 게 그냥 당연한 거였는데, 예. 예. 그냥 부모로서가 아니라 나였기 때문에, 그 예. 나가 엄마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예. 그냥 받는 거는 당연한 거였는데, 예. 이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엄마와 나는 다른 거고, 그래서 엄마가 혹시라도 나를 버리면, 그 생명줄 놓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불안 중에 음. 하나가 분리불안입니다. 그렇죠.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예. 불안. 이것이 나중에 성인 되면 음. 항상 뭐 나는 남편한테 버림받을지도 몰라, 음. 누구한테 버림받을지도 몰라 음. 하고서 항상 불안해하고 초조할 때 보면 그것들이 대부분 분리불안입니다. 그렇죠. 예. 전부 다 진짜 분리불안이기 그래서 때문에. 이제 이 어린애가 그 당시에 처음으로 분리불안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기랑 네. 어머니랑 음. 그 다른 존재다라는 걸 느끼고 나서.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또 뭘 느끼냐면 이 시기에 음. 이 시기를 그 웨디푸스 컴플렉스 시기라고 그러는데 네. 3살에서 5살이요. 음. 이때는 뭐냐면 여태까지 어머니가 자기의 그 애인인 줄 알고 있어 얘는. 음. 그걸 유아 성욕이라고 그러는데 무의식적으로 네. 1살에서 2살 때까지는 음. 어머니랑 자기가 하나이기 때문에 음. 그 유아도 약간의 성욕이 있거든요. 그걸 그렇죠. 유아 성욕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성욕의 대상으로서의 어머니가 자기와 같이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라는 사람을 알게 되다 보니까 아, 내 여자는 어머니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내가 어머니한테 계속 성욕을 느끼면 아버지라는 그 대단한 권위 아닙니까? 거대한 권위죠. 그 거대한 권위를 가진 아버지한테 내 성기가 잘릴 수도 있어. 내 성기 남근이 잘릴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아, 예, 예. 그러면서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연정을 포기해요. 그게 무서워가지고. 그걸 거세 컴플렉스라고 그러는데. 그 포기하고 그 대신에 이제 거대한 그 권력인 그 아버지 모습을 닮아가는 어머니를 포기하고 닮아가는데 근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 이 어머니를 포기하면서 자기 전체를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주 씻을 수 없는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받아요. 무의식적으로. 그쵸. 강제적으로. 그래서 그 남자들은 평생 동안 그 모성애적 사랑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아, 그쵸. 예, 그걸 원초적 결핍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그 인간으로 태어나고 남성으로 태어난 이상 이 시기를 지나면서 그 모성에 대해서 그 상처를 받는 어머니부터 분리된 상처를 받는 그게 아주 그 원초적 결핍으로 남습니다. 아, 그래서 평생 동안 그걸 찾아 헤매요. 무의식적으로는. 그러면 이러한 두 가지 그 분리불안과 네.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즉 거세 컴플렉스 이게 언제 가냐 하면 5살 이후로는 이 성욕이 잠복기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언제 다시 나오냐면 자기가 인간으로서 처음으로 역할을 하게 될 때 이게 사춘기인데 네. 사춘기에 이게 이제 다시 나오게 되죠. 사춘기 때 어떤 형태로 나오냐 하면 그 어머니의 대체물을 대체 대상들을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여자.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를 거의 그 목숨을 걸고 찾습니다. 그렇죠. 원초적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여자를 찾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또 하나의 그 어머니죠. 어머니의 대체 대상이니까. 어머니를 대체할 수 있는 대상이니까 사실은 또 하나의 어머니일 수가 있는데 그거를 목숨을 걸고 찾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문제점이 하나가 생겨요.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하면 어머니는 자기한테 무조건적인 사랑을 다 베풀었는데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머니고 모성애죠. 그렇죠. 그런데 새로운 대상인 그 여성은 모든 까다로운 조건은 다 세워놨어. 그걸 넘어야 돼. 나만큼 세워놨죠. 나만큼. 나보다 더 세워놨어. 예. 그래서 보통 남자들은 처음에는 다 미숙하고 그러니까 그걸 잘 못 넘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그러면 이제 열등감이나 뭐나 이런 게 무진장 쌓이게 되는데 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내가 왜 사랑하는 저 여자 날 쳐다보지도 않을까? 뭐 등등. 그런데 그래도 이제 가진 천신만고 그때 그거를 극복하잖아요. 극복해서 그 여자를 네. 그 여자가 자기를 좋아하게 만들었을 때 처음으로. 네. 그때 이 남자는 남성으로서 새로 태어나고 인간으로서 새로 태어나고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새 엄마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자로서의 파트너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처음으로 여자의 파트너가 되는데 그 여자의 파트너라는 그 첫사랑의 의미가 이건 어머니예요. 새로운 어머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남자는 정말 감격하는 거지. 어머니를 새로 아버지한테 뺏겼다가 새 어머니를 자기 힘으로 찾았으니까. 그리고 인간으로서 능력도 탁 느끼게 되고 뭐 하는데 그 열등감들 다 없어지고. 그런데 또 인생의 아이러니가 뭐냐 하면 이 그렇게 좋은 첫사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드물죠. 미숙하다 보니까. 미숙하기도 하고 첫사랑이면 나이도 비슷할 거고 아니면 연상일 수도 있고 등등. 그래서 이제 주위에서들 이렇게 보면 그 첫사랑하고 결혼하거나 이루어지는 그 남자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헤어지게 되는데 자기에게 어머니 같은 여자랑 또 헤어지는 거야. 또 다시 분리불안이야.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분리불안. 엄청난 분리불안에 그냥 거세 컴플렉스는 거의 조금 그 없어졌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여자랑 헤어지는 또 다른 분리불안을 또 맛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남자 가슴에는 한도 되고 그 헤어짐에 대해서 한도 되고 그 어떻게든 또 다시 이제 다른 대상을 찾아 헤매야 돼.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기를 처음으로 그 남성으로 만들어주고 인간으로 만들어준 그 첫사랑 그거를 남자들은 목숨을 걸고 못 잊습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에 그렇게 계속 기억을 한다는 예, 거예요. 예, 무의식 속에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어떤 남자는 뭐 3, 40년 만에 찾아가기도 했다는 둥, 뭐 어떤 남자는 그 50년 만에 찾아갔다는 둥 그러는데 그 첫사랑이 아련한 게 남자들로 보시면 이 첫사랑을 찾아주는 그 회사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또 영화도 그렇고 뮤지컬도 그렇고 김종국 찾기라고 그럼요. 첫사랑 찾아주기 그 스토리로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첫사랑에 대한 엑스타시가 좀 많습니까? 근데 그걸 보더라도 그러고 그 첫사랑 찾아주는 그 회사도 하루에 3, 40명씩 온대. 요금도 300에서 500씩 받는데. 네. 무지막전적이죠. 그러니까 이만큼 남자들이 첫사랑을 못 잊어요. 가슴 그리워하고 속에서. 있다. 무의식적으로도 계속 연호가 자꾸 자기 성숙해지면 원래 고향 찾아가려고 원래 했듯이. 고향 찾아가듯이 네. 그 자기를 남자로 만들어주고 인간으로 만들어주고 또 분리불안을 느껴서 헤어지게 되고 했던 그 여성. 그리고 그 당시를 보면 새로운 어머니인데 자기에겐 어머니나 똑같은 여잔데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항상 마음에 그리는데 그것도 하필 중년에 그렇죠. 중년에 그 여자를 외도한다 그러면 이건 파괴적이죠. 그렇죠. 아니 선생님 생각해봐요. 그 고향 마음의 고향 찾아간 선생님도 남자잖아요. 첫사랑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지금 중년 조금 더 있다가 한 10년 있다가 첫사랑이 이혼하고 와서 둘이서 바람이 났어. 어떻게 할 거야? 그걸 너무 잘 표현한 영화가 있어요. 유리의 성이라고. 유리의 성. 네. 네. 여명하고 굉장히 좀 된 영화인데 여명하고 서기가 나오거든요. 굉장히 애틋합니다. 예. 근데 그 영화 보면서 분명히 불륜 영화거든요. 근데 불륜의 사람도 참 아름답구나를 좀 느끼게 하는 그런 영화였어요. 조금 위험하죠, 그만큼. 그만큼 파괴적이고 저기하고 그 애틋한 게 다 되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다시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남자들 눈에 잘 안 보이죠, 다른 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내 남편이 첫사랑과 지금 쉽게 말해서 바람이 났다. 그래서 지금 원인을 지금 우리가 본 거잖아요. 본 거죠. 그렇죠? 분리불안과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그 거세 컴플렉스라고. 그렇다면 그러죠. 이제 해결 방법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해결 방법이 나와야 되죠.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조건이 이렇게 돼요. 중년이고 또 남성으로서 그 첫사랑이에요. 그럼 이건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위험하기도 하고 그 아내분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파괴적인 거죠. 네. 아이씨, 너 이것도 했다가 나중에 저기를 해야지. 가장 파괴적인 거죠. 그런데 해결을 해야죠.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우선은 첫째 그 남편의 상태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 하필 왜 중년에 와서 첫사랑 그러면서 거의 그 모성애를 그리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첫사랑들은 자기보다 나이가 같거나 많을 경우가 많아요. 남자보다. 약간.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보면 그 본초인 자기보다 그 첫사랑 그 여자가 나이가 많은 여자들이야. 근데 하필 그걸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 첫째로 그 중년에 있어서 남성들이 그 상실감이 많거든요. 그렇죠. 상실감. 경제적으로나 그 이직을 통해 가지고 직장도 좋은 게 없지. 그다음에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 위치는 흔들리지.
친구들과의 관계도 많이 끊어지지, 건강도 나빠지지. 이래서 많이 그 나이를 먹으면서 네. 상실감을 느끼는데 네. 그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첫사랑을 만난 거야. 아, 그러면 이게 그래서 더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때 그 남자의 심정은 뭐냐면 지푸레기라도 매달리고 싶고 그 뭔가 정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귀소 본능처럼 네. 자기를 알아주는 음. 여자한테 가고 싶은 거야. 근데 음. 남자들 머릿속에는 첫사랑은 그렇게 들어있어요. 나에게 아주 모성애적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으로 이 머릿속에 잡혀 있어. 그럼 환상이 있어. 그렇죠. 환상에 잡혀 있죠. 예, 네. 그래서 그걸 찾아간 거거든요. 음. 그 바로 그 원인 때문에 해법이 나옵니다. 아, 그렇죠. 그 해법은 첫째, 이혼을 하시지 않을 거라면 음. 그 중년 돼서 이혼하기 힘들어요. 그 애들도 다 컸죠. 근데 재산 분할하면 쪽박 차죠.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혼할 게 아니시라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는 서로 쇼윈도 부부로 사세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그래? 그럼 너 바람 펴 나도 바람 피겠다. 맞불 작전이네요. 맞불 그냥 작전. 네. 그렇게 하거나 하는데 그것도 또 그렇죠. 쉬운 게 아니죠. 네, 맞불을 놓으면요 다 활활활 타오르게. 타오를 수도 네. 있고 이거 네. 뭐 모르는 재만 거지. 남을 수도 있고. 재만 남을 수도 네. 있고 정말로 가버리면 또 어떡해. 그러니까요. 늙어서 같이 사는 게 더 좋은데. 그러면 화합을 하려면 네. 방법이 저거예요. 이게 결국 그 중년 남편의 아주 결핍 상태에서 오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면 그 결핍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 결핍을 사랑으로 공감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이 중년의 남편의 그 결핍에 대해서 자세히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파악을 하십시오. 파악을 하십시오. 뭘 이 사람이 이렇게 상실감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가? 경제적인 건가? 아니면 가족 내의 위치인가? 대화인가? 아니면 정말로 섹스인가? 이 시기에 중년에 보면 우리나라 그 부부의 50에서 60%가 섹스리스거든요. 네. 근데 그 섹스리스가 사실 부부를 상당히 위도로 내몰아요. 서로를 내모는데 정말 그것 때문에 그런지 뭔지 일단 정확히 문제를 파악하십시오. 그래서 그거를 같이 공유를 해가지고 풀어나가기 시작하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어차피 이것의 그 가장 그 정신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 밑바탕에는 모성에 대한 그리움, 그 아버지에 의해서 강제로 자기 어머니를 뺏기고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순화돼 들어가면서 받았던 그 원초적 상처, 그 결핍, 그 모성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첫사랑이 그걸로 채워줬던 데 대한 또 그리움, 그리고 또 그나마 또 헤어진 두 번 헤어진 거죠. 그렇죠. 어머니랑 그러한 게 밑바탕에 깔려 있거든요. 모성에 대한 그리움이. 그게 중년의 상실감하고 같이 합쳐져서 맞붙은 거예요. 네. 그러니 어떡합니까? 여기서 해결할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실감이라는 게 진짜 대단한 게 아니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거죠. 무의식적으로 내가 잃어버리는 어떻게 보면 뺏기는. 예. 그래서 채워지지 못하는. 예. 그래서 이번에만큼은 꼭 채우겠다는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인 도전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주 굉장히 강렬한 도전이죠. 더더군다나 첫사랑을 어디 가서 그 위치도 알고 뭐 별 수소문을 다 해서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된 거죠. 그런 게. 그러면 여기 해법을 보십시오. 보면 첫째로 네. 이거는 남편은 죽어도 정리 안 합니다. 정리할 것 같으면 첫사랑하고 왜 만납니까? 그냥 가만 놔두면 안 돼요. 그냥 첫째 적극적으로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 첫사랑이 되는 그 상간녀 네. 그걸 처리하십시오. 만나건 어떻게 한 거네. 음. 근데 그 만약에 그 상간녀가 첫사랑이 유부녀라면 유부녀일 가능성이 높죠. 처리가 쉬워요. 가서 만나서 위협하면 돼요. 남편에게 다 알린다고. 그러면 뭐 바로 떨어져서 나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돌싱이다. 혼자 산다. 이혼하고 왔다. 이거 골치 아파. 상당히 골치 아픈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만나세요. 만나시고 그다음에 남편하고도 담판을 지으십시오. 헤어질 건가 안 헤어질 건가. 그래서 남편도 이미 중년이면 나이를 먹어서 그런 감정은 있지만 자기를 억제할 수 있는 능력들도 많습니다. 가정을 꼭 깨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남편하고 타협을 하셔가지고 잘 하셔가지고 그 돌아오게 만드시는데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그 상간녀 첫사랑 상간녀보다 더 남편에게 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더 모성애적 사랑을 주셔야 돼요. 그 상실감 앞에서 떨고 있는 그 중년의 남편한테 어머니도 또 하세요. 내가 난 아들은 딴 년이라 바람나서 결혼해서 나갔는데 시어머니가 난 아들은 그래도 꿋꿋하게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모성애적 사랑을 베푸세요. 그 시어머니 대신에 어머니가 되세요. 중년에 갈수록 남자들의 깊은 속에는 그 모성애적 사랑이 그립습니다. 그리고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예. 항상 내재되어 있죠. 상실감이 그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그거예요. 자기 꿈도 없어지고 능력도 없어지고 그 뭔가 체력도 계속 없어지고 뺏기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죠. 나이가 들면 다 뺏기는 거죠. 다 죽는 건데. 근데 그거를 위로해주지 않으면 네. 어느 남편이 그 첫사랑하고 떨어지겠습니까? 그것도 이혼해서 돌아온 첫사랑을. 그렇죠. 선생님 같으면 그런 상태에서 한다면 그게 가능해요? 그 계속 그 모성애적 사랑이 그런데 그걸 집에서 안 해줘. 안 해줘 첫사랑을 만났어. 어떻게 돼? 목숨 걸겠죠.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첫사랑이라도 가정을 깨고 가고 싶어하는 중년의 남자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애시당초 이게 계속 뭔가 상실되고 뺏기는 그런 느낌 때문에 그 그렇죠. 핏감에서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무의식적인 노력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안에서만 채울 수 있다면 굳이 밖에서 그렇게 찾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애쓰지 않아요. 네. 의외로 쉽게 돌아와요. 예. 그 중년은 그래도 나이를 먹고 살아온 세월이 있어요. 그리고 같이 살아온 세월도 있고요. 그 세월은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쵸. 에이구 내 새끼 하는 식으로 마음만 그렇게 가져도 벌써 그게 눈빛으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럼 남자들은 표현 안 해도 속으로는 그거 몇 번 그 자기 아내분한테 그런 식의 대접을 받으면 속으로는 울고 있습니다. 감격해가지고. 나가서 바람 피우고 그럴 이유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첫사랑과의 그 저기는 그 외도는 굉장히 위험한데 그러나 이것의 가장 기본적인 건 중년의 상실감하고 이 모성에 대한 그리움의 상실감에서 그 나온 모성에 대한 그리움이니까 그 해법은 남편의 상실감을 이해하고 공유하고 모성애로 그걸 감싸 주십시오. 그러면 다 돌아옵니다. 네. 결국 사랑의 회복이네요. 사랑의 회복이죠. 그리고 항상 무의식적으로 이거 첫사랑을 만난다는 건 거의 무의식하고 만나는 건데 네. 그 무의식적으로 원하는 거, 그 모성애적 사랑, 이거 정말 모성애적 사랑이래야 돼요. 네. 결국 이렇게 원인과 해법을 딱 들어봤는데요. 정말 한마디로 딱 정리가 됩니다. 예. 사랑의 회복. 사랑의 회복, 그것도 모성애적 사랑. 내용 정말 너무 좋은데요. 네. 예. 오늘도 혹시라도 정말 이런 문제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흔히들 주부님들이
남편이 첫사랑하고 그 바람이 났다 그러면 정말 떨고 그 허탈감들을 느끼거든요. 그럼 나는 여태까지 껍데기랑 살았냐 뭐하냐 하면서 그러는데 자신감을 가지세요. 본인도 다른 분에게 첫사랑이십니다. 네. 그리고 자신감을 갖고 사랑을 회복하시면 음. 다 돌아옵니다. 예, 그러면 함께 이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무지 고생한 거 다 했다. 그래요? 나 이거 은근히 고생 많이 했어. 이건 주제가 너무 무거웠어 네, 이번에. 초기는 조금 어색하긴 한데 중간 내용은 너무너무 좋았어요.